여야 할 것 없이 초선의 바람이 거셉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은 앞선 청문정국에서 집단 행동을 통해서 힘을 보였고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당권 도전을 통해서 쇄신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당 초선 의원 두 분 모시고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정치개혁 모임 초심말리 공동대표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서 성일종 의원님 그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호남구에 진정성이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는 전국 정당을 지향하고 있고요. 이 좁은 한반도에서 그나마 남한 반밖에 안 되는데 호남, 영남 이렇게 쪼갠다는 것은 이미 그것 자체가 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강령에 보면은 3.28 대구 민주화운동, 그다음에 대전 민주화운동, 부마항쟁, 5.18 광주 민주화운동까지 대한민국 현대사를 이끌어온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정신들 이걸 모두 승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의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어제 성일종 의원이라든지 정원초 의원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초청받아서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진정성 있게 하루하루 한 발 한 발 나아갈 예정입니다. 예, 네. 국민의힘이 이렇게 호남 접촉면을 넓혀가고 있는데 이걸 보는 민주당의 생각도 궁금한데요. 네, 국민의힘이 이전에는 5.18 배후에 북한이 있다 또는 시민들을 폭도 운운하고 이제 막말 정당의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의 5.18 무릎 사과 그리고 또 최근에 아까 그 정운천, 성일종 이런 의원님들이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이런 데서 성의를 표현하면서 우리 유족들이 초청을 한 것은 많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정치적 쇼로 보이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될 텐데요. 예를 들면 어제 그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유승민 의원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5.18 정신을 훼손했다. 그리고 헌법 질서를 파괴했다. 이런 발언을 어제 했었거든요. 근데 이 5.18 사건이 뭡니까? 무고한 시민 2천여 명을 군부 독재 세력들이 총칼로 그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런 사건이거든요. 이거는 쉽게 잊혀질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참을 참여해도 모자를 판에 이렇게 자신들의 더 돌아봐야 될 점들을 안 보고 이렇게 오만한 발언들을 하게 된다면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이게 진정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건지 저는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진정성과 관련해서는 여야의 시각차가 좀 있는데 두 분 모두 공통적으로 5.18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데는 같은 생각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5.18 41주년이어서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본격적으로 전국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여의도 상황이 좀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일단 합의가 된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26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합의까지 좀 꽤 그 신경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합의에 이르게 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상임위 배분이라든지 법사위원장 하는 문제하고 청문회하고는 연계시키지 않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진행해서 흠결이 있는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후보자인지 체크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법사위원장 부분은 또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같이 또 진행을 해야 되는 투트랙 작전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26일인데 사실상 인사청문 요청안이 그 국회로 넘어오고 나서 그 해당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한이 그 기한을 꽉 채운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일정은 합의를 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결국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또 치열한 송곳 검증이 또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지금 그 공백 기간이 지금 2달 지나갔고요. 또 많은 현안들이 좀 산적해 있고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안정을 위해서도 이것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이것이 다행히 이걸 법사위원장 야당으로 이걸 양보하는 문제와 연계했던 것을 이렇게 합의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김호수 청문회를 하루빨리 좀 정상화시켜가지고 우리가
그에 대한 어떤 정치적 중립화의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야당이 잘 제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빨리 정상화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상임위 재배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상임위 재배분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는 뭐 찬성할 수 없고요. 원상 회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상임위는 쭉 나눠온 저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게 일종의 관습으로 자리 잡아서 관습법이 돼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난번 총선 이후에 절대 다수당을 차지했다는 이유로 모든 상임위, 법사위 포함해서 다 가져간 상황입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고 원래 하던 방식대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같은 민주당 대통령께서도 모두 존중하셨던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제도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국회의장이 집권 여당이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가졌던 게 관례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여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우리 여당이 다 가져갔다 이런 표현은 잘못된 거고요. 이것은 지난 지도부에서 일단 완료가 된 일인데요. 당시에 상임위 7개 저희들이 야당 몫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했던 일이고 단지 이제 이 법사위원장 문제는 야당에게 양보한 적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대에서도 보면 그 야당 법사위원장으로 인해서 뭐 세무사 관련 700여 명이 어떤 업무를 보는데 보류된다든지 또는 뭐 데이터 3법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발목 잡기로 안 된다든지 이런 그 많은 문제들을 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법사위원장이 원래 기능대로 체계 자구 수정에 그치면 괜찮은데 이것이 상원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는다든가 또는 반대의 어떤 입장을 거기다가 삽입한다든가 이런 부작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이 제대로 된 정상화된 법사위가 되기 전까지는 이 부분을 여당이 책임 있게 맞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지난 1년 동안 운영한 경험치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이제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까지 다 가지고 갔는데 그 결과가 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3법, 뭐 기업 규제 3법 이런 여러 가지 법들 우리가 반대하는 법들을 법사위원장에 있어서 바로 통과를 시키는 바람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파트는 지금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전월세는 없어지고 청년들은 연끌을 해서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아주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났거든요. 그걸 보고 반성하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고 또 과거처럼 이렇게 완전히 발목 잡아서 법을 통과 안 시키는 이런 관행이 계속되리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바로 그것 때문에 4.7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진 것이거든요. 입법 독주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 반성하겠다고 했는데 이대로 가겠다는 얘기는 말만 반성하는 것이다. 실제로 반성한 행동은 하나도 안 보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이렇게 첨예한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건 국민의힘 쪽에 여쭤볼게요. 법사위원장,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에 그대로 주고 다른 주요 상임위를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전략적으로 이런 방안을 모색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하반기에 법사위원장 우리가 가지기로 하고 뭐 상반기에는 지금 7개를 뭐 우리한테 준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 하나를 지금 당장 이걸 놓고 싸우는 것보다는 다양한 대안을 놓고 여야 간의 협의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게 2년 전에 한번 이제 일단락 된 것이고 관례상 2년마다 상임위에서 분배 논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정리된 것이 새롭게 되려면 지난번에 그 상임위원장 7개를 저희들이 요구했을 때 당시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은 그걸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협의 과정에서 어그러졌는데 그러한 것이 합리적인 어떤 선택을 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문제보다는 어떻게 하면 여당에게 독주 프레임을 씌워서 나중에 선거에 유리하게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갔던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논의를 얘기하려면 최소한 작년에 우리에게 모두 주겠다라고 선언했던 이거에 대해서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고 합리적인 방안을 얘기하면서 나와야 이게 좀 진정성이 있는데 작년에 정리된 내용을 다시 되풀이하면서 한다라는 건 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태가 팽팽한 상황인데요. 26일에 김호수 후보의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여야 격돌의 2라운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국민의힘은 임박노보다 더 부적격하다.
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임명을 강행한 장관 인사보다 더 좋지 않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리 김호수 후보자의 경우는 우선 좀 피의자입니다. 피의자가 검찰총장 후보로 간 첫 번째 케이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검찰총장이 되면 자기 사건을 자기가 다루는 형국이 되는데 이건 법원상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보다도 더 정치적인 중립이 중요한 사항인데 이분이 세 분의 법무부 장관을 모시면서 차관으로 있는 사이에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조국 사건에 관한 수사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제외한 수사팀으로 꾸미자고 한 것도 있고요.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우리 추미애 장관한테 대해서 아무런 반기를 들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다든 등 정치적인 중립성 부분하고 피의자 부분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지금 김호수 후보자가 그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확인이 된 겁니까? 피의자 신분이? 피의자 신분 맞죠. 그래서 수원지검에 가서 그 조사도 받았죠. 직전에. 이게 또 조사 받는 게 또 참고인 신분이 있고 피의자 신분이고요. 있고 피고인 신분까지는 안 갔습니다. 피의자 네. 신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추가로 확인이 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조사를 받아서 참고인 신분과 실제로 입건이 돼서 피의자 신분은 또 엄연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본질적으로 정치 검찰의 약간 무리한 수사 결과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사건을 국민들이 제대로 파헤치라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불법 출금 이 문제로 본질이 흐리면서 여러 가지 좀 정치적 색채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저는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공정하게 처리할 역량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중립성을 많이 제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정부가 그 정부의 국정 철학과 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을 인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 직무에 맞도록 자기 스스로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그 자질을 잘 갖추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면 되는 거지 철학이 맞고 또는 친정부적이다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인사를 배제하려고 하면 그 정부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네. 지금 일단 다시 좀 질문을 다시 정리를 해서 좀 드리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신분, 그러니까 현재 김호수 후보자가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된다는 걸 먼저 전제로 네. 깔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지만 그 국민의힘 쪽,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는 그 사건에 연루된 의혹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당연하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피고인 신분까지는 전환되지 않았지만 피의자 신분이라고 알고 있고 수원지검에 가서 수사를 받은 것으로 지명하기 직전에 수원지검에 가서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뭐 여러 가지 울산 사건, 울산시장 선거 부정 사건이라든지 조국 사건, 윤미향 사건 뭐 등등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건들을 어떻게 중립성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입장을 명확하게 청문회에서 밝혀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신분, 그러니까 그 수사 단계에서 어떤 신분인지는 저희가 검찰 쪽에서 확인이 아직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중립성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정치를 하겠다고 총장을 사퇴한 전 총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당대표를 나가는 후보들은 그렇게 좀 정치적 중립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총장에게 그 구애를 하고 있어요. 더 친분을 과시하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단지 차관을 한 김호수 후보에게 이런 식으로 또 정치적 공세를 하는 건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또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앞서 저희가 앵커 멘트에서도 좀 전달해드렸는데 최근 양당 모두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현재 국민의힘 쪽 초선들 전반적으로 당의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 21대 시작 때부터 당의 쇄신, 혁신 없이는 우리가 대선 승리가 어렵다. 대한민국 발전이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당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에 이미 우리 6명이나 초선이 출마해 있는 상황이라서 민주당과는 확연하게 차이 날 정도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당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에 지금 출마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세대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당연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4.7 보궐선거에서 오래간만에 이겼는데 4연패를 하다가 보궐선거에 이긴 승리 방정식이 2030
또는 샤이진보 중도에 속한 사람들이 저희 당을 지지했기 때문에 저희가 압승을 거둘 수 있었거든요. 이분들의 지지를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당의 지도부의 쇄신,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앞서 그 이른바 청문정국에서 그 초선 의원들의 모임이 좀 큰 역할을 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들은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냉정하고 또 높아진 눈높이를 잘 여론을 반영해서 국정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충정심에서 저희들은 이제 의견들을 좀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많은 의원들과 공감을 해주는 거고 단지 뭐 그런 방법론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2명의 후보를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 2명의 후보 중에 누가 더 문제가 있냐 이걸 가지고 이제 내부에 좀 이견도 좀 있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대통령이 여러 가지 국회나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계신데 여기서 우리가 누구 후보를 특정하는 것은 더 큰 부담을 준다. 이제 이런 측면들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런 방식은 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초선으로서 거침없이 자기 평가를 해주시는 분들인데 혹시 상대 당을 향해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말씀씩 좀 해주실까요? 순서 상대 먼저 제가 해주시죠. 아까 저는 우리 민주당 초선 의원들 특히 고영인 의원님 중심으로 너무 새로운 목소리를 많이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바라는 것이 있다면 국회가 청와대 출장소가 아니라는 거, 청와대의 지시로 법을 무조건 빨리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런 걸 버려서 상권 분립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 이걸 중심으로 하는 국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우리 박수영 의원님이 칭찬해 주셨으니까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영 의원님은 뭐 제가 오래전부터 아시는 분인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렇게 대안 위주로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잘 이끌어 주시리라 믿고요. 단지 우리가 지난번 총선 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못해서 우리가 압도적 다수를 점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번에 재보궐선거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못해서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언제든지 우리가 국민들의 눈높이 기준으로 보면 언제든지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겸손하고 진정성 있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말의 성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잘 보여줘서 좀 이미지 정치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우리 국민의힘 초선들도 좀 내부 쇄신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고 의원님께서 민주당의 쇄신을 위해서 목소리를 더 내겠다,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지지자분들의 그 문자도 많이 받으십니까? 네, 지금 저희가 최근에 한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해서 지역에서 뭐 많은 주민들과 또 많은 분들이 전화나 문자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문자로 소위 뭐 문자 폭탄이라고 표현됐던 건데 이렇게 해서 또 비판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들은 굉장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어요. 네. 지금 이 상태로 떠나간 민심을 다시 돌려세우지 않는다면 내년 대선이나 지방선거는 우리가 필패할 수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귀 기울이고 그 반성하고 새로운 대안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행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다양하게 이것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지 이제 그런 문자와 관련해서는 제가 답도 보냅니다. 가급적이면 그러면은 또 받아주시는 분도 있고 여전히 수긍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잘 소통해서 당신과 민심을 하나로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예. 그런 문자를 계속 받으시더라도 그 이런 초선분들의 목소리는 계속 꾸준히 내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그럼요.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민심이니까 민심에 맞춰서 또 당내 약간의 이견들은 조율해가면서 그렇게 꿋꿋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 의원님께 조금 난감하실 수 있는 질문을 제가 드려서 이번에는 박 의원님께 좀 난감할 수 있는 질문을 네.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초선 의원분들의 당권 레이스
뛰어드신 분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6분이 근데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네. 그 이 초선 의원분들끼리 1차적인 경선을 좀 치루어서 강력한 초선 후보군을 만든 이후에 다른 경쟁자와 두 번째 그 본 경쟁을 펼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던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당대표 후보가 두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김웅 의원과 김은혜 의원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초선 그 그룹의 젊은 대표들인데요. 이분들 후보들의 경우는 저희가 토론회를 이미 하기로 했고요. 토론회 결과에 따라서 단일화도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이 신구 대결에서 신인 세력들이 단일화를 통해서 당권을 직접적으로 노릴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네. 예. 뭐 일각에서는 뭐 도로 한국당 조심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이런 정서나 우려 같은 게 다 공유가 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물론입니다. 초선 의원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다시 아스팔트로 돌아간다든지 강경 노선으로 돌아가서 전국 운영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두가 정책 대안을 가진 정책 정당 그리고 전국 정당화해서 수권 정당이 돼야 된다. 이런 목표에는 우리 초선 의원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야 모두 초선 의원분들의 바람이 거세고 또 쇄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